군중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이 배부른 타락한 부잣집 아들이 배는 부르고 할 짓은 없고 눈만 뜨면은 이 군중 선동은 언임플로이드 할 짓 없는 인간, 이 인간, 그런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느냐? 공기업에 있던 노무현 때 박아놓은 공무원, 특채한 공무원들, 그건 전부 내 눈에는 건달로 보입니다. 공무원 얼마나 특채만 했습니까? 노무현. 그거 이명박 대통령, 야 노무현 대통령인데 공무원 특채 얼마나 많이 했나? 유명한 장관 그거 임시직 막 2, 3개월 했는 거 그거 한 1000만 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텔레비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정치판이 얼마나 총칼 안 든 전쟁판인데 거기다가 소망교회식 도덕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칼 들지 않는 군중 폭동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특징을 군중선동가는 뭐라고 하느냐? 권위와 법을 잘 지키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걸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를 위해서 박정희, 이승만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박정희, 전두환, 저 이승만 밑에 뭐 자유가 크게 제한된 거 있어요? 반란만 안 하면은 자유가 대체로 보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든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가의 민주주의적 행태의 두 기둥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장 잘 서술한 사람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그 군중선동가들이 연구를 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좋은 나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꾸 지금도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4,500만 명이면 지금도 국가의 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자는 4,500명 정도는 정치범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안 그래요? 특히 분단국가에서 무슨 정치범 하나 생기면 그것만 결쳐다보고 말이야. 따져보면 정치범 맞는데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군중, 유럽에서는 벌써 게임이 끝나는 그런 좌익 선동 세력이 군중으로 하여금 정부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주식이라고 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의 이 야만적이고 폐륜적이고 반란적이고 반역적이고 상식을 거부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마지막에는 안보를 허물어서 나라를 망하는 이러한 군중 폭동 세력이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번성되어 있습니다. 이 군중선동 세력의 속성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군중선동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 소개합니다. 콘 하우저라는 사람은 군중이 왜 생겼는가, 그러면은 저 광우병 폭도들이 왜 생겼는가, 그걸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주로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에 깊은 관심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뭐 교사, 거기에 나온 기자, 거기에 나온 공무원, 공기업의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들의 빵을 지키기, 노무현, 김대중 때 부당하게 차지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사회에 자기가 책임적 존재라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소속감이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감명을 시켜가지고 나와서 무책임하게 했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콘 하우저라는 사람은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군중은 원자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자화된 인간, atomized crowd인데 이 사람들은
집단이 조정하는 대로 오토마톤이 된다. 이렇게 자동기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이 상징 조작을 하고 그들이 선동하고 끌어오면은 폭동이 이런데 쉽게 나온다 하고 콘하우즈라는 사람은 주목했고, 특히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게 맞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버클리에 있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주로 서구화, 그 다음에 도시화, 민주화가 어떻게 전통을 해서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애비 모르고 국가 모르는 폐륜적인 군중이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고 또 산업화가 되고 또 서구화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배는 불러졌는데 정신이 완전히 공허해져 가지고 상속받은 타락한 부자의 행세를 하게 됐다 한 그러한 번역을 콘하우즈라는 사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테가 갔을 때는 아까 얘기처럼 군중은 권력과 부를 다 상속받은 타락한 부잣집 자녀, 그래서 문명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 문명에 붙어있다가 주로 이들의 행태를 이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은 평소에는 꼴방에서 혼자 내가 최고다 하고 은둔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둔해 있다가 주로 요즘 같은 인터넷에 주로 들어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에 왔을 때 나와서 완전히 구석에 있는 은둔자가 나와가지고는 왕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도 군중의 행동이라고 또 군중연구가들이 다시 얘기했고, 이들은 행동은 포로가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황제가 됐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자기의 우상에게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다가 자기의 적에게는 갑자기 황제처럼 나타나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또 이들의 행동은 한없이 도덕적이다가 그 투사들 봐요. 투사들 자기들의 신념을 위해서 몸을 불살합니다. 중도 죽고 학생도 죽고 뭐 많이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숭고해 봅니까? 그러나 그들은 뒤집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폐륜적인 인간들. 그래서 그것도 양극단으로 되어 있고, 지식은, 이들의 지식은 어떤 종류인가? 이들의 지식은 오랜 공부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법이나 상식을 다 섭렵해서 신중하게, 오르테가 갔을 때에 의하면 일반적인 신념이 아니고 즉흥적인 신념, 즉흥적인 반응, 충동, 거기에 휩쓸려가는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해서 그 안에 세계는 어떻고 사는 이치는 어떻고 과학적 지식도 알고 골고루 알아가지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덩어리라 그러면은 어느 미친놈이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매일 무슨 이상한 오락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서 몇 사람이 나와 미국산 쇠고기랑 울고 불고 하니까 소가 쿵 쓰러지는 이미지를 보니까 죽어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의 종류가 얄팍하고 충동적인 인간, 그런 인간들이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군중인간들을 끊임없이 양산해서 특히 한국의 군중인간들의 질이 나쁜 것은 뭐냐, 이 군중인간들에게 북한의 조종이라든지 또 친북 이념에 물든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조종까지 해가지고 그냥 군중현상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히려 적화공작과 같은 좌익의 조직적인 좌익 혁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군중 현상, 군중 선동, 군중 인간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유럽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우병 폭동 때 아마 지구상에서 광우병 폭동 때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 없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폭동했던 얘도 인류 역사에서 아마 거의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군중 선동의 역사에서 광우병 폭동, 미국산 쇠고기 가장 좋은 식품을 못 먹겠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발버둥치는 그런 부끄러운 민족성을 드러낸 것은 아마 민족이 아마 돈으로 따지면 한 수천 조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특히 구스타브 르봉은 민족성과 군중의 속성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 계통의 군중들은 개인주의를 존중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군중인데, 라틴계, 프랑스나 에스파냐, 스페인 이런 같은 군중들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여성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쓰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성적인 그러한 군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견주어서 우리 볼 때 한국의 군중은 뭔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모이면은 책 읽고 무슨 생각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사실 노래방에 가장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예로부터 이 감수성, 대내에서 뭐를 생각하기보다는 중추신경으로 반응하는 군중을 중추신경으로 반응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이 풍부한 것도 자칫하면은 그것이 잘못 작동되어졌을 때는 바로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혹은 볼셰비즘이나 혹은 커뮤니즘 같은 그러한 좌익 혁명에 쉽게 이게 친화성이 있는 민족적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예일에 있을 때 에레티 러셀이라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의 심성을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한없이 서브미시브 하다가 종속적이다가 갑자기 레지스턴트 하다고, 갑자기 저항적이라고. 외국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굴종을 참아도 인류 역사에서 북한만큼, 우리 민족만큼 굴종을 깊이 참는 민족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저항하지 않은 한민족의 위대성을 군중 연구가들이 얼마나 특이한 민족성으로 보겠어요. 우리도 다행히 영미계통의 서구화, 민주화가 들어와 이렇게 잘 사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좌익 선동 세력이 조직적으로 한민족을 북한화시켜가지고 지금은 생각하는 게 많이 북한화되어 있어요. 언론인들 보면은 북한의 선동기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갑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단어, 그 폐륜과 그 흉악범을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발언을 청와대 안보수석이 얘기해요. 그 사람 장수할 거예요. 대통령 될지 몰라요. 이게 남조선 종족의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이 한민족 어떤 데는 아주 그강한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대표적으로 체현대에서 나타나는데,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한테, 자기를 타도하려는 사람한테 쓴소리 한 번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일본 통치자들, 일본 사람들, 미국 통치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 겨우 미국에 9년 반 살았던 내가 봐도 일생을 걸고 그거 번역하고 싶은 사람인데, 평생 할 말하고 살았던 사람, 특히 도전해오는 자들에게는 참지 못하고 응징하는 그 강한 종족들이 우리 한민족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정일을 봤을 때에 얼마나 최악의 군중현상이, 군중혁명이 남조선 북조선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 사람 상상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저것들하고 계속 동맹을 맺고 비즈니스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